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KTV 최고 수다의 김영대입니다.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K-팝이 세계 주류 음악이 됐음을 실감케 하는 순간입니다. 이 블랙핑크는 최근 곡인 핑크베놈으로 미국과 영국 등 70여 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K-팝과 대중문화 인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저변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한류 동호회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요. 또 전통문화 이미지를 담은 K 아이템이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넘어서 전통문화로까지 확장하는 신한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사실 BTS, 블랙핑크 하면은 남자 그룹, 여자 그룹으로서 지금 단순히 K-팝 그룹 중에 최고가 아니라 네. 전 세계 그룹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블랙핑크의 정규 2집입니다. 핑크베놈이라는 성공개곡이 나왔는데 발매 당일에 70여 개국 아이튠스 차트, 톱송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고 뮤직비디오도 공개 15시간 만에 7천만. 그런가 하면 이제 4세대 걸그룹 중 선두주자 중 한 팀이죠. 에스파가 UN 총회 고위급 포럼 섹션에 참석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연설을 또 벌이기도 했고요.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자료를 먼저 보면 한류 팬이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전 2012년 대비해서 17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17배가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사실 이 10년 동안의 이 한류 팬의 성장세,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뭐 기생충이라던가 오징어 게임 같은 소위 말하는 대중문화에서의 대장주, 주류 문화 쪽에서 이제 영향력을 확보해 가면서 기성 언론 중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는 주류 언론들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파워 라이터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신문에서 뭐 몇매가 되지 않는 23회 신문 안에서 주요한 아이템으로 다루기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대학원 박사과정이나 가야 다뤘던 한국학이 있었던 게 이제는 학부 안의 교양을 넘어서서 전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다른 동아시아 교수들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큰 그래서 차이죠. 한국학 정도가 아니라 K-웨이브, 그러니까 K-컬처라는 말 자체가 전공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한국에서 왔다라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은 모르는 분들이 정말 없고 제가 김영대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기억나지만 이제 오징어라고 얘기하는 스퀴드 같은 경우는 모르는 어류였다가 다 아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술래놀이를 할 때 술래는 영희라는 고유 명사가 생겼다라고까지 하니까 이제 이 문화라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단순히 한류 팬이라는 게 더 이상 서구적인 한류 문화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령 뭐 전통 한복 입기, 태권도 공연, 캘리그래피, 뭐 달고나를 직접 만드는 체험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시조, 한국 사람도 짓기 어려운 시조 같은 것들을 서로 배워서 짓기도 하는 등, 물론 한글로 써요. 이런 것들이 뭐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그게 이제 해외 한국문화원을 비롯해서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국적성으로 출발한 대중문화가 한국 전통문화까지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글로벌 문화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게 사실상 세계 어디 가나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킹덤을 보면서 야, 저 모자 뭐야? 아, 정말 멋있다라고 하면서 갓에 관심을 갖고 갓이라는 말이 아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복을 보면서 저거야말로 오히려 한국스러운 것 같다, 더 멋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꼭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체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꼭 우리 전통 방식의 한복이 아니라도 저는 좀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 게 한복 스타일을 그들이 원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거에 1988년 올림픽일 때 그때 가장 많이 수출된 게 생각보다 태권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태권도가 왜 수출이 되었냐면 흥미롭게도
태권도가 수출이 되면서 태권도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태권도 육아 시스템이 유행을 했대요. 왜냐하면 태권도에 보내면 사범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때 당시에 외국에는 없던 이를테면 아이 돌봄 시스템이 같이 수출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태권도를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는 것처럼 그것처럼 의외로 한국에서 유행하는 많은 것들, 한국의 문화에는 삶의 방식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세련되게 많은 것들이 좀 발전해 있다라는 것들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 뭐 때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은 서양인들이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러니까요. 맛있어 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었던 거였고 우리가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만큼, 세계에 알릴 만큼의 어떤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가 전통문화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5년간 480억을 투입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기정통부가요. 전통 소재와 기반 기술 분야 핵심 원리를 규명하는 전통문화 원천 기술 그리고 문체부는 이를 활용해서 전통문화 장인들 그리고 기업들이 이것들을 사업화 제품화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류 열풍이 하나의 뭐 대중문화에서 전통문화로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정책에서 나아가서 산업적 관점에서 이제 육성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발견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뭐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 생각해서 이런 방향이 좀 더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그냥 문화를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항상 이 산업적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그 포텐셜을 봐야지 당장에 나오는 어떤 그 수치 같은 것을 보고 단편적으로 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것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 향유하는 사람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어떤 것들을 향후 가능성 있는 아이템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이제 좀 관료주의로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감을 잃고 이제 좀 경직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들 그리고 실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화된 세계의 중심이 된 K-팝의 위상 그리고 전통 문화로까지 확장하는 신한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